네, 이 검찰발 성추행 파문이 이 문단과 연극계 등 이 한국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민낯과 그 과제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송경숙 센터장님 그리고 황지영 전주시 인권센터 옹호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최근 그 세간의 공분을 샀던 이 대표적 성폭력 사례 몇 가지 상기하는 차원에서 잠깐 보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검찰의 이 서지현 검사가 이 상사의 성추행 경험을 폭로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고발했고요. 연출가 이윤택 씨의 이 상습 성추행이 시인을 했고 또 거센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 최근의 사건 보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좀 생각이 들던데, 하나는 이 고구마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 번 터지니까 꾸준히 끄는 것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가해자들이 대부분 그 세계에 거물이거나 아주 그 높으신 분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었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이걸 벙어리 된 것을 말 듯 앓고 있다가 이제야는 나도 밝혀야 되겠다. 그야말로 미투다라고 이렇게 참여하신 세 가지의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그 관점을 좀 바라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동의가 좀 되는데요. 우선 그 각 분야에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성별 권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관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사회적 권력이 있어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위가 권력이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여성을 어떻게 약자로 성적 대상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런 성폭력을 발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연출가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 중에 관행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일상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행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 엮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송 대장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죠. 각 예. 영역에서 만연하고, 꼭 그게 이제 그 권력 관계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막 각각의 영역에서 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성별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권한이 많고, 그 어떤 자원을 배분하고, 여기서 배제할 수도 있고, 연결해 줄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회와 그런 권한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층부의 권력을 가질수록 더 쉽게 접근하고 또 그 영역에서 감싸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그 침묵의 카르텔이 또 함께 문제가 되듯이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다가 이제야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고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나의 침묵이 또 다른 피해자를 이미 만들었거나 앞으로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각도 있었고, 그 용기를 낸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는 피해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와 또 그것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이런 힘들에 의해서 저는 당분간 좀 계속되기를 바라고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놓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겠으나,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조직의 내부를 고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요구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침묵을 요구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조직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리고 너가 이 성폭력을 이야기함으로써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너 혼자 입을 다물고 너 혼자 참으면 우리 모두가 다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압박받기도 하고, 혹은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를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침묵의 대열에 나도 함께하고 있었다. 예. 그것이 참 미안했다. 이제라도 고백한다. 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또 미투의 한 양상이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조직의 관행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것,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거나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미투 운동에 동참한 사람을 아마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사람은 우리 조직으로 봐선 배신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혹시 또 아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그 공론화가 되면 가해자는 당연히 이제 뭐 처벌을 받거나 하겠지만 가해자 못지않게 그것을 드러낸 피해자도 또 2차 피해를 겪는 것 같아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현직 검사의 경우에는 뭐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그 책상을 뺐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투 운동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거세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조직에서는 이것을 드러낸 사람들을 배신자 내지는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낙인이 얼마나 피해자들을 더 숨게 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를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너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성폭력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목소리들이 더 커지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적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편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보는가 그들이 그거 인식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 성폭력 문제,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묻혀온 것은 조직 보이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너 하나 희생하면, 너 하나 조용하면 우리가 다 조용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거를 범죄 행위고 심각한 범죄 행위고 인권 침해고 이건 반드시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인식한다면 사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예. 일정 정도 이건 네가 참으면 돼라고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하는 인식이 안 돼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드러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이제 2차 가해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가. 예, 예. 그렇게 미투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래 좀 문제가 있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쑥덕거리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런 그 눈치가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고 이런 걸 그렇죠.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늘 그거를 자기가 사건을 이제 드러냈을 때 함께 안고 가는 것은 뭐냐면 아까 했지만 피해자인데 낙인이 있어요. 이게 성적 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 네 몸은 네가 잘 간수해라. 예.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선배들에게서 후배들에게서 현실 분명히 아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 결국 너의 책임이다. 예.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제가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예. 이미 이제 그 정숙하지 않은 여성으로 어떤 성적 낙인이 함께 가해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좀 다루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검색해봤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희롱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어서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추려봤는데요. 그 내용 좀 화면을 좀 볼까요? 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민망하고 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좀 점잖은 것들만 골라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버스 안에서 여성 공무원 앞에서 이 상의를 벗고 이 춤을 췄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어떤 사장이 밤에 그 여비서에게 심야에 전화를 걸어서 성형수술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경찰이 이 강제추행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그런 막말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 말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그 성폭력이
뭐 고착화되거나 그냥 일상적인 그 생활의 일부분이 됐거나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일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분야에서 각자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분야, 특정인에게 한정된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문화 안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들인데 예를 예. 들면 놀다 보면 회식 자리에서 놀다 보면 뭐 옷을 좀 벗고 놀 수도 있고 노래를 예, 부를 예, 수도 예, 있지 예, 이게 뭐가 예, 문제야라고 예. 하는 생각이 예.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예.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면 사회생활 참 못한다. 예. 그렇게 조직 생활을 못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지는 오히려 여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여성의 행동이 비난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받거나 또 인권위원회에 제소된 사례들을 보면 사장이 혹은 직장에서 남자 동료 혹은 남자 상사가 다른 여성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네가 내 아이의 엄마였으면 좋겠다. 내지는 내 아이를 좀 낳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아니 농담인데 예. 그런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라고 예. 하면서 오히려 조직 생활을 못하는 여성들의 문제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어떤 검사는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너도 아빠하고의 관계를 즐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어떤 무지를 드러내는 상황들이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만연한 성폭력의 통념의 문제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예. 거죠. 예. 그 범죄 행위라는 그 인식조차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히 이제 남성 사회에서 더욱더 많이 뭐가 문제냐라고 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그 행위 자체가 이게 큰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법해서 그런 것들이 아까 그런 사례집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인권 감수성의 예. 문제죠. 그 인권은 이제 다양한 인권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건 여성 인권 감수성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 사회가 성불평등한 구조라는 인식을 하고 이게 기울어진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약자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해자의 위치와 시선을 가지고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럴 수 예. 있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자각하는 게 필요한데 이 자각은 교육과 학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런 교육 과정도 없이 그냥 남성들끼리 향유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배긴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성찰하고 반성하고 자각하면서 이제 인권 감수성을 개인이 향상시킬 거냐. 근데 이건 또 개인에게만 또 물을 문제는 아니고 예. 사회적으로 혹은 그 조직과 그 영역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인권 감수성을 갖게 하고 예. 그런 행위들을 하게 하지 않을 건가라고 예. 하는 이제 논의들이 필요한 거죠. 예. 방안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흔히 그 어느 그 자리에 가면 뭐 성적 농담이나 그런 주제 얘기들로 분위기를 좀 뭔가로 좀 부드럽게 한다는 그 미명 아래 이런 것들이 출발을 하고 그것들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게 되면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사회생활 너무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얼클어져서 그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인지 분간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문제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법으로 이 교육 그리고 인권 감수성의 배가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그 어떤 과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최근에 예. 이제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페미니즘 교육을 초등학교 예.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가 올라갔고 예. 이제 청와대에서 답변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보통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 여성 문제가 늘 모든 의제의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이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할 때도 지금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더 중요한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여성 문제를 굉장히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런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여성 인권에 대한 교육, 그게 이제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예.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교육 과정 속에 뭐 넣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 네. 한 예, 부분으로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최근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돼서 예.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몇백 명이 함께 모여서 받는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예.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예. 그래서 조금 더 소수의 모임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문제인가, 왜 예. 우리가 여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 예. 그리고 그런 방식들을 더 많이 고민하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규모로 이게 성폭력이고 이게 성희롱이다라고 이루어지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직장 생활 못 하겠다. 예. 예. 여자들하고 한 공간에 있는 거 너무 불편하다라고 예. 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여성들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이야기들이 다시 되돌아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을 대한 대상으로는 교육 중요할 테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문화의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지점을 좀 지적하고 싶으신지요? 그러니까 제도 교육 안에서 이런 교육들이 차근차근 하게 된다면 성인이 됐을 때도 이제 그런 가해자가 되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성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이 직장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 형식화되어 있다는 예. 것을 아까 지적하신 거고요. 예. 실질적 교육이 되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쨌든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그런 기본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각 영역에서 그 교육들을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저는 한 측면에서는 또 모든 영역이나 직종에서 어떤 직위를 임용할 때, 예. 사람들이 임용할 때 그런 성적 범죄, 이건 저는 이제 성희롱, 성추행, 뭐 성폭력, 성매매까지도 포함해서 그 전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조회하고 그 여부를 기준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거듭거듭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뭔가 개인들의 변화와 함께 또 이 성폭력 범죄가 실제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숨지 않고 이것들을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이제 드러냈을 때 그 조직 안에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인권 보호와 여러 가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각 영역에서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교육 그리고 여성 인권 두 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한다면 방관하거나 묵인하지 않는 그런 조직 내에서의 문화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